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네티즈닷컴은 한 외국 네티즌의 질문을 기사로 내놓았습니다. 해당 외국인 네티즌은 왜 중국 음식은 건강에 해롭나요?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물론 외국 현지에서 중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서의 중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기름지고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외부에서 중국 음식에 대한 좋지 않은 의견이 들려올 때면 그것은 당신들이 제대로 된 중국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로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물론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국가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중국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라는 문장만 놓고 본다면 맞는 말입니다. 세계암연구협회는 전 세계의 위암 발병률 통계를 내놓았는데 이 중에 중국은 압도적인 숫자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위암 발병률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위암 환자가 많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중국과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위암 완치율 44%로 미국의 22%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완치율을 가지고 있고 생존율도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은 중국인을 제외고 누구든 인정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식품 안전성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중국 요리의 기본적인 조리 방식이 기름에 볶는 것인데 그나마 중국에서 건강식이라 불리고 중국 서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청경채 볶음의 경우에도 기름에 볶는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이 청경채를 보통 삶아 먹는 것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중국을 실제로 방문해서 현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강한 향신료와 짠맛을 제외하고서라도 놀랄 정도의 느끼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전골 요리 혹은 냄비 요리라고 부르는 허거의 경우에도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름과 자극적인 고추가 들어가는지 보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下大葱，麻油，跳吧，把剩下的吃。 이러니 중국인들의 위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희가 모든 한국 음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 음식 중에 이렇게까지 높은 비율의 기름과 고추가 들어가는 음식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베이징 수도 이과대학 산하 중의학병원 원장인 류징치안이 등장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중국 음식보다 패스트푸드인 햄버거가 영양학적으로 더 건강식이라는 발언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每一天你们做饭吃饭要五色俱全，还有五味：酸、苦、甘、辛、咸。你一顿饭里面有五色，有五味，一定是健康饮食。那是，那汉堡里面啥都有哎，黄色的面包，汉堡吗，哥？面包下面有芝麻，黑色的，然后蔬菜。你说的非常对，你说的非常对。汉堡还是比较健康的。 문제는 류징치안 원장은 중국 내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 관련 이슈는 각 포털 사이트와 SNS의 인기 검색어에 등극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인들은 세계 모든 음식은 중국 음식에서 시작됐고 중국 음식은 최고다라는 중국 만물설을 가지고 있으니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류징치안 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지식이 한국의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도 쌀밥이 건강식이고 지방은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는 상식이 퍼져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현재는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고 탄수화물보다는 육류나 생선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게 건강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 국내 언론에서도 다뤘던 내용이 중국 청년들이 한국인들을 보며 영양제를 먹는다였습니다. 그나마 온라인을 통해 국외 소식을 접하는 중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국의 음식으로는 건강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韩国人真的很爱喝营养剂，之前有同事从韩国出差带了一堆的营养补给品，我只能说韩国年轻人把保健品当做灵丹妙药，就是按照韩国同事说的，这些都不是营养剂那么简单，都是续命的东西。营养剂在我眼里是药三分毒。当时有个韩国妹子给我一袋红参营养剂，说是下午喝了这个有体力，我当时不信，喝完红参之后就嘎嘎来劲。但是哈，对于很多上班族来说，营养剂就是续命的补药。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인들은 탄수화물이 가장 건강한 영양소이며 이렇게 심할 정도의 기름과 향신료를 섭취해도 차 한 잔만 마시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중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두고 하는 말이 건조하다, 기름지지 않다, 간이 너무 심심하다 등의 말을 하며 한국 음식이 초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 여행을 가서 한국 음식만 먹다 보면 살이 빠진다는 말을 할 정도니 중국 음식이 얼마나 강한 향과 염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중국 내에서 의학, 요리 관련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국 음식은 기름지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为什么棒子经常吃烤肉、炸鸡配啤酒，街上女生还那么瘦呢？第一，棒子很喜欢喝冰美式，大部分人拿它当早餐，一大早就开始一直吃。第二，棒子饮食很少用油，家常的棒子餐就是一桌凉拌小菜、蔬菜汤，加上一点点烤肉，少量的肉类加上大量的蔬菜和适当的碳水，你这么吃你也瘦。建议脾胃不好的你不要再经常的去日料店和韩餐馆，这两个地方啊离不开两个食物。很多人喜欢去日料店吃各种海鲜刺身，这种没有烹饪加热过的食物，这些食物啊对我们的胃会造成不小的。再说第二个，泡菜，去韩国料理店会送各种各样的韩国泡菜，很多人很喜欢，觉得很开胃，但是啊这些都是腌菜，为了防止食物的变质，它加入了大量的盐，多吃无疑会加重肾脏和胃的负担，引起胃黏膜的损伤。 그렇다면 현재 햄버거 이슈와 한국 음식에 대한 영상들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제주도 여행 갔다가 살 빠져서 돌아왔었어요. 한의사들도 동의하는군요. 저도 합성육이나 농약이 들어간 야채는 제쳐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햄버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이 다 들어있어요. 많은 중국 유튜버들이 한국에서는 7에서 8명이 겨우 고기 500g 정도만 나눠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먹는 식사는 실제로 햄버거만큼 영양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중국 음식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사실 나도 굽거나 튀긴 중국 음식보다 햄버거가 더 건강에 좋다고 늘 생각해왔다. 튀긴 고기는 몸에 안 좋은데 구운 소고기 버거라면 몸에 좋긴 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마른 것뿐이다. 햄버거는 건강에 좋지만 햄버거에 콜라를 곁들이면 건강에 해롭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접시 바닥에 기름이 고일 정도가 아니면 맛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중국인들이 기름지지 않다고 말하는 한국 음식은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을 두고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서양 식단이 얼마나 높은 칼로리를 자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건강과 상관없다면 튀긴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과학적 사실을 거부해도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자극적인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전형적인 모습,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당 영상에서 현재 중국이 모종의 이유로 중국인들의 예금 출금을 막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为什么你在国内共产党不让你取钱？为什么限制你的转账额度？为什么你一取钱就要向派出所报备，以防止电信诈骗的名义不让你取？是因为你的钱已经没有了，银行里面已经没有足够的钱能让你取出来了，你的钱已经被共产党的高官们转移到海外了，你明白了吗？ 영상에서 저희 속보팀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피하고자 과거 일본 정부가 어떤 목적을 이유로 국민들의 출금을 막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영상 댓글에는 저희 속보팀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오버하며 선동한다는 댓글이 몇 개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간은 본능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던가요? 중국 관영 매체 베이징 뉴스는 18일 많은 은행들이 휴면 계좌에 대한 새로운 정리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합자은행,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휴면 계좌 정리 작업을 개시한다. 이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개인 은행 계좌를 중앙에서 정리하여 은행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금융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 은행들의 이러한 작업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소문은 이미 작년부터 중국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영상 가장 처음 소개해드렸던 이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중국인들은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승낙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일반적으로 2,000위안, 한화 약 38만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조롱하는 성격의 영상도 존재합니다. 你好，帮我取5万块钱。好的，请问您取钱的用途是什么呢？取了要用啊。请问具体用途是什么呢？我存钱的时候你为啥没问我呀？我花我自己的钱，关你啥事儿啊？不好意思，我们这边有规定，取款5万以上必须要说明用途的，否则取不了。行，你要这么整是吧？我不取5万，我取100。好的，给您。我再取100，给您。再取100，给您。给您。再取100。不是，您就别折腾我了，我给您取5万还不行吗？不行，我就要取100。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출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1년 동안 23번의 시도를 했지만 단 한 번도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출금을 하지 못하면 계좌 정리 대상에 해당되는 휴면 계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장이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출금을 하려다가 겪은 황당한 상황을 영상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下午3点20几了，我正常在这儿还有业务，到辽宁省辽中营业厅来取钱，不同意取。不是杨不同意，是公安局。不是公安局。为啥不同意呢？跟公安局说不可以取，现在您可以跟他联系。不是，我上银行取钱，我和公安局联系啊。现在您这大门涉及到不是，这是我的钱，我为啥取不出来？事情的经过是这样的。 因为我的袜子厂工人们需要开工资，本来答应的10月底开出工资，但是由于资金周转问题拖了4天。在这4天里，我找我的朋友借用了100万，用对公账号向我汇款100万元。我在11月3号向银行预约取现100万现金，用于给工人开工资和厂内正常开销。银行告知可以在11月4号下午2点到柜台办理，本人按时到达。在取现的过程中，银行告知现在大额提现需要与取得反诈民警的同意，但是在交涉途中，民警为了让我自己证明我自己的钱是正规途径获得，要求我打印自己的银行流水和汇款方的营业执照。商业银行法第29条规定，办理储蓄存款业务时，应当遵循存款自愿取款、自由存款有息为存款人个人信息保密的原则，并且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典法》第11条规定，自然人的个人信息受法律保护。 任何组织或个人需要或其他人信息时，应依法取得并确保信息安全。因此，警察须且经过相应的法律程序，并出具相应的法律文书。但是，当日反诈民警并不同意出具相关手续，并以我拒绝配合提供个人流水为由，拒绝我在银行取走我自己的钱，导致工人的工资与厂内设备人员无法正常运转。这还有没有点道理？ 이렇듯 중국 정부가 개인의 계좌에서 출금을 막는 것도 모자라서 표면 계좌라는 이유로 사회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려는 것은 이미 중국의 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방법을 사용해 외국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으로 미국 주식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중국 내에 있는 재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으로 자본을 옮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건수가 3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중국 집주인을 두는 황당한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어느 정도 강화가 되니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해결책도 없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 SNS인 더우이네는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하는 꿀팁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대리인을 이용한 구매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듯 중국 정부의 계좌 환수 정책은 결국 서민들의 돈만을 빼앗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돈을 뺏기고 있는 중국인들은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예전에 계좌를 해지하러 갔더니 직원분이 해지하기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더군요. 양식도 많이 작성해야 해서 그냥 놔두고 안 쓰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요. 많은 은행들이 또다시 횡재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가 자신의 계좌를 잊어버리면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에게 이를 단순히 누락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행에서는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36개월 동안 거래가 없으면 계좌 사용이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6개월 동안 현금 인출 작동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또 인출합니까? 전에 타 지역에서 입출금 카드를 신청했는데 이것을 변경하려면 그 지역 은행으로 가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한국에서는 월세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극도로 높아서 임대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게 매우 쉽습니다. 당신의 잠자는 계좌의 잔액은 항공모함과 군수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회 출금 한도 때문에 앞으로는 은행에 더 자주 갈 생각이에요. 왜 중국 고위 관리들은 위안화를 해외로 송금하려고 합니까?
중국에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제는 중국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데 3일이 걸리고 돈을 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출금을 막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도 막는 것이 현실입니다. 不是，我再问重复一遍啊，我这个钱是我微信支付宝提进去的，我今天来取钱，你们告诉我要我证明我这个钱的来历，今天才能取，对不对？如果证明不了，就取不了这个钱，要明天才能取，对不对？是不是这个意思？在系统里面它是有触发模型就是说系统里面触发了那个安全系统，就今天取不了这个钱，对不对？我们要核实一下你的资金来源就核实我的资金来源，就是我把我的资金从什么地方来的，证明给你看，是吗？才能取这个钱，对不对？你可以先把手机放下。我为什么放手机呢？ 그리고 그렇게 출금 거부되던 계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좌가 아예 사라졌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중국에서 드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 중국의 황당한 정책을 보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더 실행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